8월의 첫 번째 월요일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흐름과 함께 이번 주 전망 만나보겠습니다. 김태수 뉴욕일보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3대 지수가 일단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아마존의 실적이 예상치를 밑돌았고 아마존의 주가가 7% 하락하면서 전체 지수에도 좀 영향을 준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에서는 우선 근본적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배경에 깔려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장이 역시 8만 건 이상 급등하니까 좀 반응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고, 월스트리트에 따르면은 지금 미국 내에서 160만 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는 월마트도 지금 그 프론트에 있는 직원들한테 마스크를 다시 착용하라 이렇게 또 지시를 했고요. 그리고 직원들의 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가동을 해서 백신 접종을 독려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 사회가 다시 백신과 그리고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그 접촉하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또 예민하게 지금 빠르게 또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7월 30일 날 10만 1000명을 넘어섰어요. 10만 명을 넘어섰고요. 그리고 31일 토요일조차도 5만 건을 넘어서면서 상승 추세가 쉽게 멈추지 않을 듯한 어떤 불안감을 좀 확산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이러스 불안감에 따른 그런 상황들이 결국은 3분기 성장성 감소로 이어졌고 대형 기술주들의 성장성 지속에 대한 불안감이 시장을 좀 어렵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대형 기술주들 특히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닷컴과 페이스북에 대한 얘기가 좀 많았었는데요. 아마존닷컴이 매출에 대한 예측치 부분을 좀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면서 아침부터 6%나 급락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의 어떤 매출 둔화 이런 것들이 시장에 또 많이 반영이 됐는데 시장에서는 성장성을 기대했던 대형 기술주들의 어떤 불안한 하반기 전망 이런 것 때문에 수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좀 가속화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원 개인 소비 지출 이 지수가 5월 달보다도 6월 달에 더 빠른 속도로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경제분석국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은 6월 달에 3.5% 성장했는데 5월 달에 3.4%를 웃돌았습니다. 다만 시장 예상치인 3.7%에는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6월달 개인 지출과 소득이 모두 예상보다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개인 소득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달에 마이너스 2.2% 급감하면서 마이너스 0.3% 정도 하락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0.1% 증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노동자들을 빨리 현장으로 복귀시키기 위해서 정부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각종 상여금을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소득이 조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개인 지출 같은 경우에도 전월 대비 1.0% 증가를 했습니다. 예상치가 0.7%였는데 그것보다도 말씀드린 어떤 소득의 증가에 따라서 가처분 소득도 같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축률이 5월달 10.3%에서 9.4%로 낮아졌는데 일반적으로 저축률이 낮아지면 주가는 상승을 해야 되는데 지난 금요일에는 대형주들의 실적 가이던스 하락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업종별 종목별 분위기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혼조세가 나타났는데 경기 방어업종과 민감업종의 분위기가 좀 엇갈렸네요. 네, 경기 방어업종은 상승을 했고 경기 민간업종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재료라든가 부동산 같은 방어업종들이 0.3% 내외 상승을 했고 그리고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인 에너지업종이 마이너스 1.7% 하락을 했습니다. 이미 소비재 업종도 마이너스 2.7%로 가장 강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한국과 미국의 경기 민감주나 이 구분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경기 민감주로 구분되고 가스 산업 같은 에너지 산업이 경기 방어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미국은 원유나 가스 산업 같은 에너지가 경기 민감주가 되고요. 자동차, 부동산 산업이 경기 방어주 성격을 띠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주의해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닷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이너스 7%대 급락을 했는데 아마존닷컴의 성장성과 그리고 비용에 대한 얘기가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순이익을 50%나 2분기에 끌어올렸는데 지난 금요일
최고 재무 책임자가 나와가지고 시장에서 이제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백신 접종으로 경제가 재개가 되면은 아마존의 전자선거의 성장이 둔화될 것이다. 그러면서 3분기의 순이익 성장률이 10에서 16% 사이로 감속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슈가 됐는데 소비자들의 수요가 증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창고 및 배송 시스템을 확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여기에 따라서 또 수십억 달러를 또 투자를 해야 된다. 실제로 뉴욕 같은 경우에는 신입 직원한테 즉시 일할 수 있으면은 $3,000를 보상금으로 내걸고 있지만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창고 증설 분야에서는 이 얘기 들으시면 어쩌면 한국 분들은 2000년도 중반에 옥션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그 온라인 유통업체들이 과도한 창고 증설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무너졌던 그런 기억이 떠오르실 수도 있는데, 저도 이제 그때는 한국 시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아마존닷컴은 좀 다르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아마존닷컴이 최근 18개월 동안 이미 2배 이상의 창고를 추가하면서 약 한 60조 원의 비용을 사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517개의 창고를 추가로 건설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수요가 만약 여기서 조금 더 줄어드는 상황이 생긴다면은 물류 창고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게 될지 그리고 그 노동자들은 어디로 가게 될지 지금 금요일 날 투자자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아마존닷컴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좀 급락하는 모습이었고 핀터레스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핀터레스트는 이제 여러 가지 이미지나 동영상을 쉽게 이렇게 올려놓는 건데 새로운 어떤 영감을 줄 수 있는 아마추어들일지라도 좀 시도해볼 만한 그런 아이디어를 올리는데 보통 홈 인테리어라든가 아니면 요리 같은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지난 팬데믹 시즌에 인기를 끌었던 종목인데 이 회사가 2분기 실적이 좀 실망스럽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이너스 18%나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예상치가 5억 6,220만 달러였는데 매출은 다 좋게 나오고 순이익도 예상치 13%에서 25%로 나왔는데 문제가 어디서 생겼냐면은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예상치 4억 8,200만 명보다 한참 모자라는 4억 5,400만 명에 그쳤습니다. 여기에다가 금요일 날 밝혀진 게 월간 사용자 그리고 해외 사용자 이 부분이 마이너스 7% 마이너스 5% 감소했다고 밝혀지면서 주가가 마이너스 18%나 급락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10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을 하면서 4만 달러를 훌쩍 돌파를 했습니다. 현재 이런 상승에 대해서 좀 주의해야 된다라는 보고서가 많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어떤 주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비트코인 흐름까지 잘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월요일이 시작됐습니다. 8월의 첫 거래일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이슈들 주목해 봐야 할까요?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확산 이런 부분들은 계속 주시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번 주에 고용 지표와 구매 관리자 지수 같은 굵직한 경제 지표들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시장에서는 노동 지표에 대한 어떤 그 기준이 파월 의장이 노동 지표가 훨씬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조기 테이퍼링에도 나설 수도 있다라는 그런 지금 뉘앙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목요일 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나오고 금요일 날 비농장 페이롤 거기에다가 이제 비농업 분야의 민간 고용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예상치들이 굉장히 좋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가 이렇게 좋은 기대치를 충족을 해버리면은 연준에서의 어떤 그 조기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구매 관리자 지수가 지금 월요일 날 제조업 관련된 게 나옵니다. IHS 마켓하고 ISM에서 나오는데 지금 어쨌든 경기 확장 국면을 유지는 합니다만 다만 이제 가격 지표가 너무 높게 나와 있습니다. 92.1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가지고 물가 압박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고용 지표가 50 아래로 떨어져서 경기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도 우리가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요일 날 서비스업 관련한 PMI 지수를 발표를 하는데 지금 보면 IHS 마켓 같은 경우에는 60 밑으로 떨어지면서 소폭 조금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ISM 같은 경우에는 공급관리자협회 같은 경우에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시장 심리는
보통 ISM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비스업 역시 고용시장이 지금 50 이하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봐야 되고요. 600여 개 기업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행히 크게 어떤 시장을 흔들 만한 기업들은 없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실적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반응이 좀 이상하다 보니까 일정을 조금씩 조정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화요일 날 니콜라가 있고요. 밀러 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보안 서비스 ADT가 있고 목요일 날 백신 쪽에 노바백스가 발표를 하고 금요일 날 마리아나 회사인 크로노스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600여 개 정도는 되지만은 그래도 시장에서 크게 이미 대형 기술주들이 끝났기 때문에 크게 흔들 만한 부분은 없어가지고 경제 지표에 좀 더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역시나 고용 지표 그리고 PMI 등 여러 가지 지표들 잘 챙겨봐야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